오늘 장 초반부터 매도 사이트카가 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급격히 오른 만큼 급격히 또 빠지는 흐름들.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오른 만큼 소화해내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투자를 멈출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되바꾸느냐. 이게 우리 오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코드 브리핑은 항상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최전방에서 빠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에브리띵 추락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흔들리니까요. 영향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같이 떨어진 데에는 기술주 매도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일정 부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어제 3% 양시장이 빠졌는데 지금도 3% 이상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주식시장도 그런데 암호화폐는 더 처참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 듭니다. 어제 머니코드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정 부분 스티펄 글로벌 자산 기관의 그런 분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6만 4천 달러를 붕괴하면서 2024년 11월 이후 7만 달러가 붕괴가 됐습니다. 은도 16% 떨어졌는데요. 이틀간의 반등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전일에는 더 뭐랄까 30년 만에 이를 낙폭을 기록했었죠. 최대 30%가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산군에 대해서 급히 오른 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편으로는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올해 AI 자본 지출 이걸 크게 쓴다고 하는데 그게 괜찮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석 가리기 이제는 좀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는 건 향후 매출 성장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 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AI 자본 지출이 너무 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 전반적으로 알파벳뿐만 아니라요.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존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현재 10% 이상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3조 투자 소식이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과연 수익성을 지키겠거니 지킬 수 있겠나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이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AI 시대에 주식이 급격히 오르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구간이 결국 오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 구글 때문입니다. 구글 성장으로 본인들은 매출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걸 투자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마켓나우 2부 그리고 머니코드를 봐야 할 이유,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퀄컴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후에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메모리 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간접적으로 타격을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낮아지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우리 입장에서 메모리는 탄탄하다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후 수익성 악화에 우려를 미친다. 이런 연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에는 큰 타격은 없다. 펀더멘털 이상 무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에브리띵 추락이라고 해서 경제 지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시장이 좀 차가워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정리해고 관련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기준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도요. 654만 개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 경기에 대한 시각, 경제 지표가 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에브리띵 추락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용증권에서 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구조를 알고 대비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급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최근 다시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급히 오른 만큼 급히 추락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서 5,000포인트 안착하는 그런 또 내공을 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초 조정도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5% 떨어지는 흐름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낙폭을 축소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지만 낙폭을 일정 부분 줄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금요일 시장인데 이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동성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발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수 흐름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다라는 점을 좀 봤습니다. 최근 보면은 1월 중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유럽 관세 우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빅테크의 캐펙스 부담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추락을 했었고요. 귀금속 급락을 했었죠. 금과 은이 30년 만에 이를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AI 경쟁 심화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정,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포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지수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훼손된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을 대할 때 예전에 보면은 대규모로 폭락했던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대규모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리고 굉장히 급격한 긴축이 있었을 때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면서 순환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마를 정도로 그럴 때 그리고 성장 전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게 동반으로 됐을 때 대규모 폭락장이 왔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2022년 베어마켓 닷컴 버블 붕괴, 최근 경기 둔화 국면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영증권에서는 현재 글로벌 성장은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점을 비추어서 이때와는 다르다. 이 국면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 4.4%로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로존 성장, PMI 확장 국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안 좋지만 재정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악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복되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이것은 약세 신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강한 펀더멘털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급락의 장은 지속되는 장은 아니길 바랍니다. JP모건에서 귀금속과 에너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 또 재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금속은 매수 타이밍 오케이. 그런데 에너지는 매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JP모건이. 금은 연말까지 온스당 6,300달러를 돌파하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은 구조적 강세가 훼손되지 않는 건전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강력한 매수 주체로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22년 대비해서 70% 이상 순매수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JP모건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75에서 80달러 정도 바닥을 쭉 형성을 한 이후에 내년 초에 90달러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유의사항이고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왜 금은
강력 매수 주체가 있는 반면에 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은 투자 유의사항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효 이전에 미국 내의 수입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로 때리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구리를 좀 확보하자. 그럼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늘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JP모건에서는 구리는 단기적으로 톤당 12,500달러 수준을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분기 이후 수요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000달러 급등할 것이다라는 예상. 그래서 금과 상대적으로 구리는 긍정적으로 봤고 그다음이 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의견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관련 지정학적인 긴장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중간 선거 이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장기화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이해, 그런 셈법,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 3배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는다는 거,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의 3배를 넘는 거니까 공급이. 그래서 펀더멘털을 약하다라고 본 겁니다. 일단 원유는 그렇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1월 한파나 저장형 부족 때문에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예상외로 지금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온화한 날씨 전망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원자재 시장 볼 때는 결국 금과 구리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 대비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렸고요. 이후 머니코드에서 또 다른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